안녕하십니까. 금요일엔 과학터치 도입 강연을 맡게 된 인천 연화초등학교 교사 정동현입니다. 네, 오늘은 가야금 만들기 활동을 해볼까 합니다. 고무줄을 활용해서 간이 가야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활동으로는 가야금의 아름다운 소리를 들어보고 가야금의 소리가 나는 원리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두 번째 활동으로는 직접 가야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세 번째 활동으로는 가야금을 연주하고 가야금의 특성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악기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홀은, 바이올린, 기타, 리코더, 드럼, 장구, 탬버린 여러 악기들이 있는데요. 다 제각각 방법으로 소리를 내는 아름다운 악기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악기는 무엇일까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악기이죠. 네, 바로 우리 전통 악기인 가야금입니다. 여러분, 네, 그러면 우리 한번 가야금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정말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자, 우리의 전통악기 가야금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야금은 우리나라 고유의 현악기입니다. 현악기는 현을 가지고 소리를 내는 악기인데요. 줄을 튕겨서 공명음을 통해 소리를 확장해서 소리가 납니다. 이런 가야금 속에 수학과 과학이 숨겨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은 가야금 속의 수학과 과학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가야금은 몸통, 12개의 현, 그리고 안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야금은 줄을 뜯어서 밀거나 소리를 내는데요. 현을 뜯었을 때 여러분들 몸통에 소리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안쪽이 그 역할을 합니다. 안쪽이 떨림으로써 몸통에서 소리가 울려 이렇게 소리가 나는데요. 자, 우리가 현을 일정한 힘으로 이렇게 튕기게 되면 탄성력으로 인해서 진동이 발생합니다. 이 진동이 소리로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활동으로 여러분들이 키트를 가지고 직접 가야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가야금의 키트를 보면 4개의 얇은 고무줄, 4개의 두꺼운 고무줄, 그리고 가야금의 몸체, 그 다음에 안쪽 역할을 하는 고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과 같은 모양으로 가야금 만들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얇은 고무줄 4개를 연결해서 한번 소리도 들어보고요. 그 다음 선을 두꺼운 고무줄로 교체해서 소리를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간이 가야금 악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 가야금 악기는 곡면판, 기러기발, 4개의 얇은 고무줄, 4개의 굵은 고무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곡면판이 몸체 역할을 하고 기러기발이 안쪽, 그 다음에 현의 역할을 하는 고무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기러기발을 우리가 몸체에 곡면판에 한번 끼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끼웠을 때 탁 소리가 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얇은 고무줄을 선생님은 먼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무줄을 연결할 때 먼저 양쪽에 연결을 하고 기러기발 위에 올려놓으면 쉽게 끼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러기 발의 위치를 조정해 가면서 현의 길이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맨 왼쪽에 기러기 발이 오른쪽에 위치해 있죠. 그래서 현이 가장 길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다음 기러기 발의 순서에 따라서 현의 길이를 다르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정을 해봤고요. 한번 여러분들이 줄을 튕기면서 소리의 높낮이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렇게 현이 길수록 여러분들 높은 음이 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 이번에는 고무줄을 두꺼운 고무줄로 바꿔서 한번 연주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꺼운 줄은 잡아당길 때 빠질 수 있으므로 조심해서 끼울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 걸쇠에 마찬가지 방법으로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러기 발의 위치를 다시 한번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굵은 고무줄을 활용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만들어 보았고요. 역시나 한번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줄의 현의 길이가 짧을수록 좀 더 낮은 소리가 나고 길수록 높은 소리가 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도 한번 간이 가야금을 만들어 보면서 음의 높낮이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만들어 보았나요? 네, 아름다운 소리가 퉁퉁 울리는 가야금. 우리가 그 가야금 소리가 발생하는 원리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현을 뜯었을 때는 위로 당기는데요. 여러분들 장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원래대로 돌아오려는 복원력이 발생하죠. 그래서 여러분 장력이 클수록 복원력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줄이 튕기면 줄이 진동하면서 주변의 공기를 진동시키는데요. 소리의 파형에 따라서 음색이 달라집니다. 파형은 여러분들 다음과 같아요. 현악기 소리의 높낮이를 결정하는 대표적인 것이 파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높은 소리와 낮은 소리의 파형의 모양이 다르죠? 네. 높은 소리는 여러분들 파형의 간격이 짧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일정 시간 동안 많이 소리가 울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낮은 소리는 파형의 간격이 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야금을 연주할 때 줄이 길게 되면 떨림이 느려서 낮은 소리가 나고요. 그 다음 줄이 짧으면 떨림이 빨라서 높은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높낮이뿐만 아니라 가야금 소리의 크기에 있어서도 떨림이 크면, 즉 세게 줄을 잡아당기면 큰 소리가 나고 떨림이 작으면 작은 소리가 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체험해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소리의 높낮이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현의 길이, 현의 굵기, 누르는 힘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현의 길이가 길수록 낮은 소리가 나고, 현의 굵기가 두꺼울수록 낮은 소리가 나고, 또 누르는 힘이 셀수록
여러분들 높은 소리가 난다는 걸 체험해 보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가야금 만들기를 통해서 소리의 음색을 결정하는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높낮이는 현의 길이에 그렇습니다. 반비례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현의 길이가 길수록 낮은 음이 나고요. 짧을수록 높은 음이 납니다. 이유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장력이 현의 길이가 짧을수록 더 커지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 높낮이는 현의 굵기에 역시 반비례합니다. 현의 굵기가 굵을수록 낮은 음이 나고요. 가늘수록 높은 음이 나죠. 세 번째, 소리 높낮이는 누르는 힘에 비례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누르는 힘이 세게 누를수록 높은 음, 약하게 누를수록 낮은 음이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야금 속 과학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가야금을 만들면서 살펴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시간이 된다면 현의 길이를 좀 더 조정해보고 얼마나 높은 소리가 나는지, 낮은 소리가 나는지 확인해보고 줄도 교체해보면서 줄의 굵기에 따라 음의 높낮이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가야금을 여러분들의 개성껏 연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가야금 만들기를 통해서 음의 높낮이와 세기를 결정하는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열심히 탐구하는 자세로 여러분들 임해 주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 금요일의 과학터치 가야금 만들기 도입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